빗줄기가 도로를 때렸습니다. 붉은 스포츠카가 커브길을 돌았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 움직였습니다. 운전석에 강유진 35세. 눈가에 마스카라가 번졌어요. 턱선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어요. 재혁 오빠, 3시간 전 호텔 연회장. 샹들리에 아래 흰 드레스의 유진. 약혼자 박민호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쳤어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입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시선이 입구로 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윤재혁 37세. 회색 수트. 5년 만이었어요. 유진의 손에서 부케가 떨어졌습니다. 재혁이 그녀를 봤어요. 말없이. 유진이 뒤돌아 뛰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쳤어요. 유진 씨, 민호가 불렀습니다. 유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비상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재혁이 따라갔어요. 민호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어요. 하객들이 웅성였습니다. 지금 차 안.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민호. 유진이 외면했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재혁 오빠.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집었어요. 그 순간 전방에서 헤드라이트.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핸들을 꺾었어요. 급브레이크. 끽. 스핀했습니다. 가드레일이 다가왔어요. 유리가 깨졌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어요. 차체가 뒤집혔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멈췄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어요. 중환자실 침대. 하얀 시트 위에 유진. 머리엔 붕대가, 팔에 링거, 가슴에 심전도 패드가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이었습니다. 삑, 삑.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어요. 속눈썹이 미동도 없었습니다. 입술이 창백했어요. 복도 유리창 너머. 박민호가 섰습니다. 곤색 수트의 타이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팔짱을 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3미터 떨어진 곳에 윤재혁이 있었어요. 흰 셔츠에 핏자국이 소매는 찢겼습니다. 손등에는 찰과상,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어요. 눈이 충혈됐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했으면 민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재혁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자책하시라는 겁니까? 재혁이 입술을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 한정희가 왔습니다. 58세. 샤넬 트위드 재킷,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눈밑이 부었습니다.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민호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십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혁을 봤어요. 시선이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재혁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됐습니다. 병원 지하 1층. 세탁실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파란 유니폼의 박미숙이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시트를 ges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어요. 허리를 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박 씨, 3층 VIP실 시트 교체요. 네, 곧 올라가겠습니다. 미숙이 수레에 시트를 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3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갔어요. 중환자실 앞을 지났습니다. 벽에 명패. 강유진님. 미숙의 발이 멈췄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창 너머 침대가 보였어요. 미숙의 눈이 커졌어요. 손에서 시트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널렸어요. 유진이, 다리가 풀렸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장갑 낀 손이 차가운 유리에 닿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35년 전 산부인과 분만실에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미숙이 아기를 봤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돈다발이었어요. 미숙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아기가 남자의 품으로 갔습니다. 지금 미숙의 손이 유리를 타고 내려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가 여기 있단다. 간호사가 지나갔습니다. 미숙을 봤어요. 괜찮으세요? 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감췄어요. 간호사가 지나갔습니다. 미숙이 일어났어요. 시트를 주었습니다. 한 번 더 유진을 봤어요. 돌아섰습니다. 수레를 밀고 갔어요. 강남 타워 팰리스 40층 펜트하우스. 민호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암호를 알았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실 샹들리에가 빛났어요. 흰색 가죽 소파, 대리석 바닥. 민호가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앞에 섰어요. 유진의 책들, 경영학, 미술사, 시집. 민호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철이 보였어요.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주식 관련 문서, 지분 내역. 민호의 손가락이 숫자를 따라갔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정이 받았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 유진이가 만약 깨어나지 못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민호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법적 대리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저와 어머님이 공동으로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다시 봤어요. 펜을 꺼냈습니다. 메모했어요.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울렸어요. 삑삑삑삑.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재혁이 들어섰습니다. 청바지에 후드티. 눈이 풀려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무슨 권리로 여기 들어옵니까? 재혁이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유진이 집이니까. 민호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팔짱을 꼈어요. 약혼자인 저도 조심스럽게 들어오는데 재혁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5년 전엔 매일 여기 있었는데요. 민호의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때 미국 가신 분이 무슨 말을 하십니까? 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혼수 상태 6일째. 중환자실 모니터. 뇌파 그래프가 움직였어요. 작은 파동. 또 움직였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어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유진의 의식. 어둠이었습니다. 소리만 들렸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분 확보하면 정희의 목소리가 겹쳤어요. 재산 관리는 재혁의 목소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낯선 여자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엄마가 여기 있단다. 유진의 의식이 반응했습니다. 빛을 찾았어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병실. 심박수 모니터가 빨라졌습니다. 삑삑삑. 뇌파가 요동쳤어요. 간호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어요. 복도에 민호와 재혁이 유리창에 달라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유리에 동시에 닿았어요. 유진의 손가락. 검지가 움직였습니다. 1mm. 다시 멈췄어요. 의사가 펠라이트로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간호사가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모니터가 다시 안정됐어요. 삑, 삑. 규칙적으로. 복도. 민호가 유리에서 손을 뗐습니다. 정장 소매를 내렸어요. 재혁은 손을 유리에 댄 채 그대로였습니다. 이마를 유리에 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깨어나. 제발. 멀리서 미숙이 봤습니다. 수레를 밀고 서 있었어요. 유진을 봤습니다. 재혁을 봤어요. 민호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수레를 밀고 사라졌습니다. 밤. 병실 창밖으로 서울 야경. 유진의 얼굴에 불빛이 비쳤습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모니터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삑, 삑, 삑.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어요. 침대 옆 꽃병에 튤립이 꽂혀 있었습니다. 민호가 매주 갈아주는 꽃이었어요. 민호가 의자에 앉아 서류를 봤습니다. 법적 대리인 승인 문서였어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곧 끝납니다. 유진 씨,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정희가 들어왔어요. 손에 명품 쇼핑백을 들었습니다. 민호 씨, 수고가 많으시네요. 어머님, 당연한 일입니다. 정희가 유진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 차라리 말을 멈췄어요. 민호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모든 걸 지킬게요. 복도. 재혁이 커피를 들고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이었어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호와 정희가 보였어요. 재혁의 발이 멈췄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 맛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미숙이 걸레질을 했습니다. 눈은 계속 유진의 병실로 갔어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지나쳤습니다. 매번 유리창을 닦는 척했어요. 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정리했어요. 3개월째인데 변화가 없네요. 깨어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내 손상이 심해서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녁. 병원 로비. 재혁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유진과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5년 전 사진들이었어요. 웃고 있는 유진. 그를 바라보는 유진. 손을 잡은 두 사람. 재혁이 화면을 쓸었습니다. 눈가가 젖었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들어왔어요. 윤수아 32세. 재혁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검은 코트를 입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왔습니다. 오빠, 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어섰어요. 수아야, 왜 왔어? 미국에서 혼자 고생한다고 들었어요. 도와주러 왔죠? 수아가 오빠를 안았습니다. 재혁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미안해. 내가 걱정할 일을. 오빠가 사랑한 사람인데 당연하죠? 유진 언니 어디 계세요? 재혁이 위층을 가리켰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환자실 앞. 수아가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창백한 유진이 누워 있었어요.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을 유리에 댔어요. 재혁이 옆에 섰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났더니 이렇게 됐어.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전화만 안 했어도 수아가 오빠를 봤습니다. 다시 유진을 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아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수아가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재혁은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수아가 의자를 당겼습니다. 유진 옆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아름다웠습니다. 긴 속눈썹, 오똑한 코, 창백하지만 도자기 같은 피부. 수아의 손이 움직였어요. 유진의 손을 덮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언니, 저 윤수아예요. 재혁, 오빠 동생이고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음만 들렸어요. 삑, 삑. 오빠가 많이 힘들어해요. 깨어나 주시면 안 될까요? 유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아가 놀라 손을 뗐어요. 다시 봤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어요. 착각이었을까? 수아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두 손으로 감쌌어요. 제가 매일 올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수아 자신도 놀랐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처음 본 사람인데, 오빠의 옛 연인인데, 하지만 가슴이 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윤수아예요. 재혁, 오빠 동생이고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윤재혁 씨 동생이라 유진 언니 문병 왔어요. 언니라고 부르시기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수아가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오빠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약혼자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전 이만. 수아가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가 길을 막았어요. 가족과 약혼자 외에는 면회가 제한됩니다. 오빠는 매일 오시던데요. 윤재혁 씨는 특별한 경우죠. 수아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얼굴이었어요. 5년 전 떠난 남자보다 제가 더 특별하지 않을까요? 민호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병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재혁이 달려왔습니다. 병실 안을 봤어요. 수아와 민호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수아야, 오빠, 이분이 저 못 들어가게 해요. 민호가 재혁을 봤습니다. 냉소를 띄었어요. 가족끼리 오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재혁이 수아의 팔을 잡았어요. 수아가 뿌리쳤습니다. 왜요? 오빠는 매일 오잖아요. 수아야, 제발.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원하는 눈빛이었어요. 수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진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돌아섰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재혁이 민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혁 씨, 네, 당신도 이제 그만 오시죠. 약혼자인 제가 있으니까요. 재혁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참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갔어요. 복도. 수아가 벽에 기대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재혁이 다가갔습니다. 수아야, 오빠는 왜 참아요? 오빠가 더 사랑했잖아요. 이미 늦었어. 내가 떠났으니까. 그래도 수아가 병실을 봤습니다. 유진이 보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 미숙이 야간 청소를 했습니다. 병실들이 조용했어요. 유진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들어갔어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유진의 얼굴을 봤어요. 달빛이 비쳤습니다. 미숙이 무릎을 꿇었어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엄마란다. 미안해. 목이 메었어요. 3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너무 가난했어.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어. 유진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미숙은 몰랐어요. 계속 울었습니다. 이렇게라도 가까이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손을 놓았어요.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침대 위. 유진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검지, 중지, 약지. 천천히 움직였어요. 모니터에 뇌파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유진의 의식 속. 어둠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소리들이 선명해졌습니다. 민호의 목소리, 곧 끝납니다. 정희의 목소리, 차라리 재혁의 목소리, 미안해. 낯선 여자 목소리.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오빠가 힘들어해요. 또 다른 여자 목소리. 따뜻했습니다.
엄마란다. 유진이 생각했습니다. 누구지? 엄마는 한정희인데. 저 목소리는 다음 날 새벽 간호사가 순찰을 돌았습니다. 유진의 병실에 들어갔어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멈췄어요. 뇌파 그래프가 이상했습니다. 밤새 여러 번 요동쳤어요. 간호사가 유진을 봤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의사를 불렀습니다. 오전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민호가 옆에 섰어요. 재혁이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수아도 함께였어요. 의사가 펠라이트를 치웠습니다. 뇌파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민호가 물었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복도의 재혁이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수아가 입을 막았어요. 정말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신호입니다. 의사가 나갔어요. 민호가 유진을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기쁨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혁이 벽에 기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수아가 오빠를 안았어요. 오빠, 다행이에요. 그래, 다행이야.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멀리서 미숙이 봤습니다. 수레를 밀고 서 있었어요. 웃고 있는 재혁과 수아, 긴장한 민호, 그리고 침대의 유진. 미숙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웃었어요. 깨어나렴. 우리 딸. 병실. 유진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마.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유진의 뇌파는 계속 활발해졌어요. 손가락 움직임도 잦아졌습니다. 의사들이 매일 검사했어요. 회복의 징조였습니다. 민호는 매일 출근 전에 들렀습니다. 정장을 입고 왔어요.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유진이 깨어나면 모든 게 바뀝니다. 법적 대리인 자격도 사라져요. 회사 경영권도 다시 유진 손으로 돌아갑니다. 병실. 민호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예전보다 따뜻했어요. 유진 씨, 깨어나도 기억하실까요? 우리 약혼한 거.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정이었어요. 받았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 유진이가 정말 깨어날까봐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십니까? 깨어나면 우리 계획이 민호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유진을 봤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손을 놓았습니다. 나갔어요. 복도에서 수아와 마주쳤습니다. 수아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민호가 길을 막았습니다. 또 오셨습니까? 매일 온다고 했잖아요. 가족도 아니면서 왜 이러십니까? 수아가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약혼자라고 하셨죠? 그럼 사랑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눈빛은 거짓말을 못해요. 당신 눈엔 욕심만 보여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함부로 말씀하시는군요. 사실이니까요. 수아가 민호를 지나쳐갔습니다. 어깨를 부딪혔어요. 민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참았어요.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갔어요. 병실.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꽃을 화병에 꽂았어요. 노란 프리지아였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언니, 저예요? 또 왔어요. 매일 하는 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수아는 계속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요. 봄비가 내렸다가 개었거든요. 유진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수아가 미소 지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하면요. 말을 멈췄습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언니가 자꾸 궁금해져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소리인지,
왜 오빠가 그렇게 사랑했는지.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상하죠? 처음 본 사람한테 이런 감정이. 유진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수아의 손을 감쌌어요. 약하게.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수아가 놀라 눈을 떴어요. 언니, 손을 봤습니다. 유진의 손가락들이 자기 손을 잡고 있었어요. 수아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어요. 5분 후 의사와 간호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검사를 시작했어요. 수아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재혁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오빠,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실을 봤어요. 의사들이 유진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재혁과 수아가 달려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며칠 안에. 정말입니까? 네.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갔어요. 재혁이 벽에 기댔습니다. 웃었어요. 5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수아도 울면서 웃었어요. 같은 시각, 민호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받았습니다. 네, 박민호입니다. 환자분 의식이 곧 돌아올 것 같습니다.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떨어뜨렸어요. 언제쯤입니까? 빠르면 이틀, 늦어도 일주일 안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깊이 쉬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있었어요. 법적 대리인 문서, 재산관리 서류, 주식 양도 계약서. 민호가 서류들을 봤습니다. 찢었어요. 하나씩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미숙이 병실 청소를 했습니다. 유진의 방이었어요. 걸레질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침대로 갔어요. 유진을 봤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깨어나는구나. 우리 딸. 유진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미숙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닿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손을 거뒀어요. 엄마가 엄마라고 할 수 없지만 미숙이 돌아섰습니다. 걸레를 주었어요. 나갔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한 장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인생의 또 다른 한 장에서 뵙겠습니다.